네, 안녕하세요. 힐쌤 교실의 힐쌤입니다. 오늘도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의 정부 수립, 그리고 친일파 청산 노력, 농지개혁 순으로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봐야겠죠. 우리 저번 시간은 광복 이후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장면을 선생님 첫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이 뭐냐?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정부 수립 첫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 경복궁과 이 광화문 안에 없지만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요 건물로 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8년에 50총선거를 계획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 유엔 소총회에 우리가 건의를 올렸었죠.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해라 해서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됐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죠. 재헌국회, 이게 뭔 말이냐?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이것만 임기가 2년입니다. 여태까지 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4년인데요. 이때만 2년이었다라는 거고요. 최초의 보통선거를 실시하죠. 보통선거는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보통선거죠. 그리고 남녀가 다 선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거 때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가 이제 참여하지 않죠. 김구는 남북협상을 진행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재헌국회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죠. 그리고 재헌헌법을 선포하면서요. 이 재헌헌법에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정을 채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고요. 민주공화정이죠. 공화정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왕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누굴 선출하냐?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이때는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간접 선거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이제 선포식을 갖게 되죠.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국제연합, 유엔을 얘기하죠.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를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하죠. 그 말은 북한은 불법 정부죠. 그래서 헌법 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까지 다 표시하고 있어요. 한반도를 헌법에 표시를 하고 있죠. 북한은 합법 정부가 아닌 걸로 이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수립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해요. 잘 보면 1946년입니다. 이 1946년 바로 해방되고 다음 해죠. 이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해요. 이 토지 개혁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합니다.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요.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주의죠. 딱 사회주의의 이념에 입각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농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게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걸 싫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하죠. 나라의 것으로 합니다. 이제 이거에서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강해지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48년 9월 9일 날 선포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고요. 북한은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을 어마어마한 큰 행사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9월 9일만 되면 우리 군인들은 살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죠. 김일성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일파 청산 노력이요. 민족 정기 회복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친일파 처벌 여론이 형성되죠.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나서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들은 처벌해야 돼라는 여론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뭘 만드냐?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반민족행위,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로 줄여서 부르는데요. 반민특위죠. 이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다라고 말한 게 조금 가슴 아픈데 왜 그러냐?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서 정말로 친일파들을 구속합니다. 김현수와 채린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체포되어 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 좌우 대립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돼요. 반민특위를 이제 경찰들이 습격하고 막 노덕술이라는 유명 악질 친일파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해방 이후에 경찰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경찰들이 이 반민특위 활동을 하는 그거를 이제 습격하고 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친일 인사 대부분이 풀려나요. 이 좌우 대립과 이 이승만 정부가 이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친일 청산에 실패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현 정치권에서도 친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농지개혁이요. 북한의 토지개혁을 했지만 남한은 이제 농지개혁을 합니다. 농지개혁법을 1949년에 제정을 해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1950년에 하게 되는데 1950년에 의미 있는 숫자. 왜 1950년은 전쟁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농지개혁이 실시되게 돼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 걸로도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농가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요. 정부가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농민에게 판매해요. 북한과 다르게 유상으로 사가지고요. 유상으로 다시 분배를 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죠. 이거에 입각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요.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경자유전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빠도 농사꾼이거든요. 우리 아빠 농사도 자기 땅을 갖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농사를 하는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데 조금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건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생각이고요.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친일 청산 지금이라도 해야 하냐? 라는 게 선생님의 질문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친일 청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갈등을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우리들은 연합해서 미래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뭘 할지 기대하시고요. 수업 시간에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과 수업할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